안녕하세요 신사숙녀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한국의 KF-21 보람에는 도대체 몇 세대냐? 한국이 양산에 들어간 KF-21 전투기를 둘러싸고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는 논란 중 하나다. 전투기는 레이더 회피 능력, 스텔스 기능, 보유 여부에 따라 5세대 또는 4세대로 구분되는데 한국 정부나 개발 주체들은 4.5세대라며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KF-21의 동체 형상은 어느 정도 스텔스기의 면모를 갖췄다. 미국이 자랑하는 세계 최강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와 닮았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다. 기체 형상이 적 레이더 전파의 반사를 최소화할 수 있게 설계됐다는 뜻이다. 공대공 미사일 4기가 반매립식으로 설치되는 게 대표적 사례다. 그러나 아직 완벽하지 않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즉은 KF-21의 블록 1, 블록 2까지는 유로파이터 타이푼, 라팔 등 최신 기종보다는 약간 우수한 수준의 스텔스 성능을 갖출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2028년 이후 블록 3부터는 기체 내 무기창 삽입을 통해 미 공군의 F-22, F-35 수준으로 개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한국 공군의 주력인 4세대 전투기 F-15K의 경우 RCS가 10제곱미터나 된다. 해외에선 KF-21을 액면 그대로 4.5세대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실질적인 5세대 전투기로 간주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미국이나 중국 등 외부의 견제를 의식해 대놓고 얘기하지 않을 뿐 이미 최첨단 항전 장비, AESA 레이더 등의 스텔스 기능까지 겸비한 5세대 전투기라고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NST가 지난 5월 발표한 25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 우수 연구 성과에 포함된 차세대 소재 기술이 눈에 띈다. NST는 구종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사팀이 지난해 개발한 TI-3CN 맥신 전자파 흡수 소재를 10대 우수 연구 성과로 선정해 포상했다. 이 소재는 실용화될 경우 KF-21을 포함한 주요 무기들의 스텔스 성능을 별도의 기술 개발 성능 개선 등이 없이 단순히 페인트 칠이나 코팅만으로 대폭 향상시킬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연에 없는 새로운 성질의 물질을 원자 단위로 설계해서 만든 일종의 메타물질이다. 전기가 통하는 금속, 티타늄, 과탄소, C, 질소, N를 나노미터, NM, 두께의 마이크로미터, M 크기를 가지는 2차원 평판 구조로 합성한 후 열처리를 통해 전자파 흡수 능력이 뛰어난 데다 종이처럼 얇게, 심지어 머리카락의 50만 분의 1 두께로 얇게 가공했다. 따라서 잉크나 페인트처럼 도포하거나 코팅하는 형태로 사용할 수도 있다. 여러 번 적층해 두께 및 투과도, 표면 저항을 자유롭게 제어할 수 있다. 특히 이 필름을 55나노미터 두께로 적층하면 99% 이상 전자파 차단이 가능했다. 이는 현재까지 보고된 어떤 전자파 차단 소재보다 우수한 성능이다. 무엇보다 전자파 흡수 능력이 뛰어나 4차 산업화와 함께 고전력 고집적화되고 있는 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 자율주행 자동차, 도심항공 모빌리티에 적용돼 오작동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성능을 보장할 수 있다. 특히 전함, 전투기, 탱크 등 군사 장비에 적용할 경우 스텔스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다. 한국은 KF-21은 물론 차세대 전차 K3나 차세대 구축함 KDDX 등의 스텔스 기능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개발에 따라 기존 전투 자산들에도 저피탐 능력을 부여할 수도 있다. 유사시 북한의 핵투사 등에 따른 EMP, 전자기 펄스, 공격에 대응할 고정형 전자파 방호구조물에도 활용하는 방안도 이미 연구 중이다. 구 박사는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현재 EMP 및 전자파 차폐 능력과 관련해 빠른 실용화를 위해 후속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관련 당국과도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녕하세요 신사숙녀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KF-21 보람의 전투기의 눈. 한국형 첨단 전투기 KF-21 보람의 전투기의 국산화율이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첨단 전투기 등에 쓰이는 레이더 및 탐색기용 핵심 부품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NST, DMC 융합연구단은 AESA 레이더 핵심 부품인 지라갈륨 반도체 전력 증폭기 직접회로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KF-21 보람의 전투기의 국산화율은 그만큼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최신형 전투기에 장착되는 능동 위상 배열 AESA-A4 레이더는 공중전에서 적기를 먼저 식별하고 지상의 타격 목표물을 찾아내는데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약 1000개의 송수신 장치를 독립적으로 작동시켜 여러 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탐지 추적할 수 있어 전투기의 두뇌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레어더 앞부분에 부착된 잠자리의 눈과 같은 수천 개의 송수신 모듈 덕분입니다. 송수신 모듈은 스위치, 전력 증폭기, 저잡음 증폭기 등 반도체 칩을 집적해 제작된다. 연구진은 지난해 송수신기용 스위치 집적회로 기술을 개발한 데 이어 올해 X대역 및 Q대역 레이더 송수신기용 전력 증폭기 집적회로 기술 개발까지 성공했습니다. 전력 증폭기는 송신 신호를 증폭시켜 원활한 신호 처리와 표적 탐지 추적을 가능하게 하는 장비입니다. 최근 레이더가 진공관형 증폭기 방식에서 반도체형 전력 증폭기 방식으로 변경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전력 증폭기 집적회로는 반도체 전력 증폭기 국산화 필수 기술로 떠올랐습니다. 연구진의 X대역 전력 증폭기는 25W, W급 출력과 대역폭 2GHz, 40% 최대 효율, 그리고 Q대역 전력 증폭기는 20W, W급 출력과 대역폭 2GHz, 30% 최대 효율을 낼 수 있습니다. 고출력 전력 증폭기 소자로 적합한 지라갈륨을 이용해 기존 갈륨비소 소재 대비 10배 이상 높은 출력과 우수한 신호 변환 효율을 확보했습니다. 적은 부품으로도 신호를 많이 증폭시킬 수 있어 레이더 경량화는 물론 더욱 정확한 목표물 탐지가 가능합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핵심 부품의 성능은 미국과 유럽 상용 제품과 대등한 수준이면서도 크기는 더 작아 상용화에 더 유리합니다. 현재 AESA 레이더의 국산화율은 88%이며 일부 부품은 미국이 아닌 제3국을 통해 수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국산 AESA 레이더는 앞으로 실용화 과정을 거치고 성능 검증 등을 통해 KF-21S일 것으로 보입니다. F-15K 레이더의 경우 190km입니다. 이번에 개발되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 KF-21 보람의 전투기의 AESA 레이더도 이에 버금가는 성능으로 개발 중입니다. 참고로 FA-50 이스라엘 엘타사의 EL, M2032 레이더의 경우 130km 정도 탐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사숙녀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